안녕하세요. 9월 26일 상상클럽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40분인데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네, 굉장히 좀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9월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난 사람들은 좀 이제 그 좀 덜어내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좀 덜 먹었던 사람들은 그냥 뭐 그대로거나 조금 더 먹는 이제 좀 만회하는 수급이 워낙 지금 그 취약하기 때문에 어 최근에 주도 섹터들이 조금 이제 좀 조정을 크게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어떤 분차트를 먼저 보면 아침에 급락한 이후에 계속 이제 60분선 탈환 못하다가 여기에서 한 10시 15분 정도에 좀 탈환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였지만 다시 이탈했죠. 근데 이게 한 번 탈환해서는 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탈환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요거 장중 매수나 어떤 대응은 요거 60분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거 못 돌파하고 그냥 주저앉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어제부터 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60분선 돌파해서 좀 상승 추세가 좀 오후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음,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하락했고 좀 낙폭이 깊습니다. 사실 1.8%면 적은 낙폭이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3%인데 지금 21선 지지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떨어졌는데 877에서 떨어졌으니까 지수가 4.17% 빠졌습니다. 지수가 4.17% 빠졌는데 이게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한 10%씩 빠졌다는 얘기예요. 종목별로는 지수가 4% 정도 빠지면은 종목은 한 8에서 10% 정도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 월요일 장 마감 그러니까 화요일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4% 정도 빠졌는데 내 계좌가 4% 미만으로 빠졌으면 지금 선방하고 있는 거고 좀 많이 빠졌으면은 조금 이제 불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기 21선 잘 지지되는지 이제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는데 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장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중 요 60분선 돌파하는지 여부도 그 두 가지 키포인트를 좀 보시고 지금 대내적으로 악재가 좀 막 나오죠. 미국 나스닥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AI 거품론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고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 이슈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좀 했었고 또 어제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슈가 좀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세 협상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쪽이든 양보해서 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 살리자고 모든 걸 다 내줄 수도 없고 지금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한 상황인데 미국의 원하는 그런 쪽으로 다 해줬을 경우에는 환율이 1,500원까지도 그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나라도 난감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방망이는 들고 있지만 우리를 쉽게 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장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10월 금리 인하는 9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어떤 스탠스로 바뀔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그런 것들도 있고 선제적인 어떤 고용 악화나 경기 불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10월 달도 금리 인하를 9월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시장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일단 주도 섹터들이 많이 빠집니다. 일단 반도체를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부터 일단 기준이 되니까 뭐 2.5%면은 많이 빠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9월 달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얘는 4일 동안 빠지는 내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봐줄만 하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또 얘도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상승 추세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말씀드렸던 뭐 테스라든지 이것도 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테크윙 테크윙은 오늘도 짱짱합니다. 계속 양봉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것들도 낙폭이 좀 2, 3%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HSP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거의 한 2, 3% 정도씩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2, 3%. 그러니까 뭐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바이오가 어제 낙폭이 컸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제 금리나 이슈에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61선을 이탈했고, 알테오젠도 61선 이탈했고, ABL 바이오도 좀 얘는 이제 그나마 한데 이제 11만 원까지 갔다가 9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20% 빠진 겁니다. 고점 대비로. 그러니까 낙폭이 좀 있고 가격 메리트는 발생하고 있다. 또 제가 보던 올릭스는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비만 치료제 쪽은 좋습니다. D&D 파마텍 얘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이제 섹터별로 좀 플랫폼 기업들 대장 섹터들이 좀 빠지는 반면에 비만 쪽으로는 그래도 좀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금리나 이슈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뭐 다음 달도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고, 페드워치를 봐도 아직까지는 85% 이상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믿는 측면에서 일단은 금리나 이슈를 우리는 예상하고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61선 이탈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단 매도해 놓고 61선 탈환하면 재매수 전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 빠졌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61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수급적인 것들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양봉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가 오늘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유증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기 위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고,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가 대장이고, 그 사이드로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 감속기 제공하고 있는 SPG,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쪽에 뉴로메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다. 그나마 로봇이 지금 워낙 그 미래 성장 섹터로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젠 RNM이나 뭐 클로봇 이런 것들도 뭐 괜찮죠. 아직까지는 뭐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의 이슈가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호재가 두나무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 듣고 이제 믿어 못 믿어로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시세가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면 조금씩 오를 텐데 좀 계속적으로 빠져서 아닌가 하고 이제 좀 일단은 매도를 해놨었는데 뭐 매도하고 한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워낙 호재 내용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좀 관심 있게 뭐 어쨌건 간에 뷰가 좀 제가 좀 틀리긴 했는데 두나무가 나와서 그게 이제 이 정도로 오를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네이버도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측면이고, 카카오가 요번에 이제 그 카톡 개편하고 업데이트하고 나서부터 여기 여러 가지 혹평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일단 기존에 오랜 동안 쓰던 그 어떤 뭐든지 간에 오랫동안 쓰던 것이 좀 새롭게 바뀌고 이러면은 좀 어색하기 나름입니다. 어색하기 나름이고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번잡스럽다, 너무 많은 걸 넣으려 했다, 뭐 그러지만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좀 부각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이게 좀 돌리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관들이 연일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빨리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제 61선도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카카오를 좀 보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하지 않겠습니까? 경주에서. 그때 이제 그 뭐 샘 올트만이라든지 젠슨 왕도 이제 국내에 이제 방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샘 올트먼이 국내에 와서 오픈 AI와 카카오 쪽에 대한 어떤 AI 쪽 이런 쪽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저점에서 좀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 10월인데 좀 시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좋게 봤는데 어쨌건 간에 일단 카카오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확실하고 어, 또 그런 어떤 오픈 AI 협업이 분명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업데이트 저도 뭐 해서 보고 있는데 뭐 약간 인스타그램 뭐 그거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해보면 그 친구 순서도 뭐 업데이트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또 하는데 그것도 뭐 귀찮으면 가나다 순으로 원래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과정만 거치면 다시 좀 그것에 대한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북 섹터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달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60선 뚫어놓고 윗꼬리가 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10,000원 밑에서 잘 사모으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좀 봤던 종목군들은 또 오늘 좀 해야겠다 생각했던 종목군들은 좀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오늘 좀 공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리 나오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고 이러면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많이 오르네요. 제가 오늘 좀 공략하려고 했던 종목군들이 하여튼 생각했던 그런 종목군들 지금 잘 준비 중이고 지금 주력으로 좀 가져가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선별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차후에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잘 지켜보시고 우리 회원님들도 문자에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게 60분선을 좀 빨리 뚫어야 되는데 이게 60분선 밑에서 자꾸 논다는 거는 지금 840도 이탈했고 여기를 좀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대 시장 모두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거의 하락 종목 수가 7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로봇 섹터라든 일부 로봇 섹터 또 뭐 엔터 쪽 빼고는 지금 다 급락장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쪽 빼고는 시장을 일단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후장 보면서 요 60분선 추라이하고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련 오늘의 키포인트고 요쪽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시장 오후장까지 확인을 한 후에 우리 현님께는 미리 장중에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장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9월 달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좀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4일 연속 지금 코스닥이 낙폭을 했는데 지금 4%를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는 한 10%씩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10% 이상씩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할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도 섹터들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죽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재상승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또 내려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손바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 대비하면서 시장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키포인트는 코스닥 지수가 21선 지지하는지, 그리고 코스닥 둔 차트가 60분선 회복해서 다시 좀 밑꼬리 달 수 있는지, 그거 두 개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면은 기존 주도 섹터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다시 급등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10%씩 오르고 하루에 10%씩 오르고 이런 날들도 최근 9월 동안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 그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은 기본적으로 뭐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21선 추라이하고 코스피는 아직 21선도 안 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종목별, 섹터별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잘 관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장이 좀 거칠긴 하네요. 자, 일단 오늘 오전장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장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장이 워낙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연휴 앞두고 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지금 그런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는 좀 조심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에 끝나고, 정규장 오후장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